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용산에 대통령실이 옮긴다고 하니까 용산 뭐 주민들이 환영한다 뭐 이러면서 그랬던 언론 플레이가 있었고, 실제로 지나면서 용산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도지향 같은 게 생겨버릴 거고, 용산이 우리나라에서 군부대가 제일 많았던 곳이고 미군들이 많았던 곳이라서 고도지향, 청와대 근처에서 고도지향 걸리고 했던 거랑 유사한 상황이 이미 있었는데, 이분들 재개발 좀 해보려고 하니까 미군 부대가 대부분 떠나서요. 용산에 대통령실이 들어오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보도에 용산 주민들이 대통령 환영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대통령실 가장 가까이 있는 관할 구청장, 또 이자가 가관이에요. 내가 보기엔 사이코에 가깝습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보도가 하나 있었죠. 할로윈 대책회의 대신에 야유회 바자회관 용산구청이에요. 이건 내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좀, 그러니까 민주 진영의 사람들과 상당히 결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요, 현장에 이런 축제가 벌어지면 여러 분야의 책임자가 있는 거거든요. 현장 일선의 가장 책임자가 용산구청장이에요. 이런 축제가 벌어질 때 경찰 병력 지원 요청하는 것도 사실은 용산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10만 이상의 인파가 예상되므로 경찰 병력 지원 말한다고 행안부에 올리면 돼요, 이게. 근데 할로윈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용산구청장은 야유회 바자회를 갑니다. 그 사람 중에 가장 피해야 될 위험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나르시스트라고 하는데, 저는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사이코패스를 떠나서 나르시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2 신고가 들어온 그때 단체 채팅방에 본인 홍보 기사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용산구청장의 프로필을 보면 이 사람 되게 관종이고, 정말 이 시민이나 국민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관심에도 없고 오직 자기 알리고 자기 성공하는 거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112 신고가 막 쏟아지고 그럴 때 단체 채팅방에 자기 홍보 기사 올리는 거 이게 가능한 미친 거 아니에요? 이 중앙정부, 지방정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방자치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면서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용산구청장은 용산구에서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총책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늘 있어 왔던 그 많은 인파가 몰리는 그런 축제를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면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첫날 이야기를 했죠. 자, 정신이 정말 그러니까 나간 것 어떤 같아요. 캐릭터인지 딱 보여주는 그 용산 주민 이야기가 있어요. 박 구청장의 하루 일과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서관 데리고 다니면서 그거를 담아서 SNS에 올리는 거래. 홍보만 하는 거예요. 나 어디 행사 갔다, 누구랑 사진 찍었다, 이거만 나 하는 누구랑 거예요. 안다. 진짜 이렇게. 관종이고 이 SNS 중독자 있잖아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날 자기 지역에서 10만 이상 모이는 축제가 있던 그날 경남 의령에 갔다가 저녁 8시가 넘어서 서울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기 지금 윤석열이 그 현장 갔을 때 옆에 수행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저게 박희영이에요. 용산구청장. 또 대통령이 오면 득달같이 가요 또. 그것도 고향인 경남 의령에 그 무슨 행사 초대가 있어서 갔다 그러는데 자기 고향에서 서울의 구청장에 나왔으니까 고향에 가서 먹이 햄 한번 주고 온 겁니다. 더 골 때리는 게요. 이 용산구청장이 사고 직전에 근처를 지나가요. 그리고 인파가 평소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소 수준이라는 게 어떤 수준인가요? 용산이 평상시 때 한 10만 명씩 모이는 곳인가 보죠?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이태원 평일날 가면 그렇게 사람 많은 곳이 아니에요. 평소 수준이라니요?
이 용산구청장이 이 사고 직전에 이 근처를 지날 때, 지금 우리 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이렇게 행사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괜찮나, 무슨 일이 없나, 이런 마음으로 거길 지나갔겠습니까? 자기 SNS 보면서 내가 올린 사진이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렇게 자기 휴대폰 보고 갔겠죠? 아니 이게 뭐 이미 많이 다뤄지긴 했는데 이번 축제를 앞두고 구청장 주재에 회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원래는 늘 해왔는데 이전 구청장들은 다 구청장 주재에 경찰청 그리고 소방 관계자 다 모여서 함께 그 축제와 관계된 안전회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구청장이 없는 회의를 부구청장에게 맡겼고 그날 당일은 정작 본인은 지방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고향에. 자기 고향 축제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나 출세해서 왔어 이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 구청장을 소개합니다. 그거 하려고 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직무유기를 떠나서 이 뭐 전혀 이 반성조차도 하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중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미 그런 회의들한테서 10만 명의 인원을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명의 인원이면 더군다나 이태원처럼 좁은 데에서 10만 명의 인원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럼 최소한 그 구를 관할하는 지방정부의 장으로서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안전대책은 세워야 되거든요. 정상이 아니야. 우리 언론에서 지난 10월 22일 집회 촛불 집회를 1만 8천 명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그때 모인 그 숫자가 저희가 보기엔 30만 이상이었는데 그것을 1만 명으로 치부했던 그렇지. 그들이 계산했을 때는 이건 10만 명이면 100만 명 이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감적으로. 그렇죠. 근데 더 골 때리는 게 있어요. 사고가 난 후에도 자신 홍보기사를 올려요. 사고가 난 후에도. 이태원 참사 와중에 홍보물을 올리는 용산구청장. 이게 이제 결정타라고 보는데 지금 그 29일 날 사고가 났고 30일 날 국민의힘 소속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날 오전 새벽이죠. 2시 47분께 자신의 트위터와 블로그 등의 SNS 홍보 게시물을 올립니다. 그 사고가 났어 지금 자기 지역에서. 이거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그래 놓고 언론들 인터뷰할 때는 역할을 다 했다.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뭔 역할을 했는데? 분명히 29일 날 밤 10시 10분 이상 정도 저희가 계속 새날 우리 그 식구들 방에서도 이 사건들 계속 공유했지 않습니까? 새벽까지. 저희가 이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그 참사에 대해서 계속 실시간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책임자가 지금 2시 40몇 분이면 이미 CPR이며 뭐며 응급구조차 난리가 났던 그 진짜 아비규환 현장이었거든요. 그곳에 도대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SNS를 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래 놓고 윤석열이가 일찍 오니까 거기는 따라가 또. 희한한 캐릭터 같고요. 또 한마디 더 있었죠.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다. 저 말이 틀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그 현상이 결국 축제인 거잖아요. 결국 그거 아니야.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현상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아니 오히려 주최자가 없다면은 나라에서 더 정말 사고 나지 않도록 더 해줘야 되는 그게 나라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존재 이유 아닌가요? 국가와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그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국가가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구청장 사퇴하라 아까 남영희 위원장 표현은 수사까지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처벌받아야죠. 이거 인간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당신이 인간이요라는 댓글들이 달리겠어요. 그 참사가 났을 때,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총체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지. 안전 대책은 세울 생각이 없고 자기 지역에서 최대 인파라인 거잖아요. 그 지역에 사는 모든 행사 중에 최대 인파야. 그러면 도의적으로라도 거기에 관심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날 자기 고향 가서 자기 고향에 있는 축제에 불려갔다 오고 사고가 터진 뒤에도 자기 홍보에 SNS를 올리고 있었어.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용산구청장 머리에 얼마나 이 용산 구민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혀 안중에 없다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고 직전에 근처 지나가도 평소 수준이라고 했다가 제가 이 사람은 거기 지나가면서 자기 고향에 가서 뭐 우리 용산구청장 성공한 사람 하던 박수 받고 올라와서 업돼가지고 거기 지나가면서 그 할로윈 그 많은 사람들을 받겠습니까? 자기 SNS 보면서 사진 봤다니까요. 저는 정말 이게 사이코패스 같아요. 근데 진짜.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을 사이코패스로 치부할 게 아닌 것이 여기 국회의원이 권영세입니다. 네. 지금 현재 대통령의 가장 핵관 중에 한 명이라고 거론되는 인사인데요. 저는 말을 맞췄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니 일관된 기조로 나가자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무도한 말을 서슴없이 했을 거라는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무도했기에 서슴없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사고가 나는 시점에도 SNS를 올리는 그 정신 상태가 사이코패스라는 거죠. 네. 평상시 때 박희영이라는 자가 하는 행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상시 때. 공무원 만족이 구민 만족을 만들어 갑니다. 예쁜 하트 표시 뿅뿅뿅 날리면서 물론 이렇게 뭐 국회의원을 하거나 단체장들을 하면 저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말과 실제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아까 처음에 그 인터뷰 나왔잖아요. 하루 일과가 그거라고. 행사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SNS에 올리는 게 이 사람의 유일한 업무라고요. 저런 것들이 대한민국 국민의힘의 나는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나는 민주당도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국민의힘 수준의 애들이 항상 저런 식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홍보 잘해가지고 다시 당선될까지 본질은 몰라. 정치가 해야 될 가장 큰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뭐 삶의 질을 높이는 거? 그보다 앞서는 게 있어요. 안전이에요.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최소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안전에 관해서는 그것이 과할 정도로 조치하라. 너무 심하게 너무 많이 출동하는 거 아니야? 국민의힘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진짜 박원순 시장님의 부재가 너무 컸습니다. 자, 남정희 위원장 때문에 조중동 등이 우리 방송을 많이 보고 있겠군요. 반성 좀 하십시오, 조중동. 당신들 언론에 이런 비판이 얼마나 나온지 모르겠지만 꼬리자리로 윤희기는 비판할 수는 있어요. 윤석열의 본질을 한번 비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제는 개편이고 같은 건데 반성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조중동이. 아니 이런 참사가 그 조중동과 관련된 가족과 본인들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예.